자,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 진행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반별로 수업이 다 달라요. 지금 제일 위에 있다고 이거 클릭한 학생들 중에 이 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제일 앞에 있는 몇 반의 며칠 수업을 꼭 확인하고 들어야지만 제대로 수업을 들은 걸로 출결이 인정되니까 지금 자기 반 수업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레벨 2가 이제 두 문제 나왔네요. 14번과 15번 풀어보십시오. 14, 15번이 좀 쉬워요. 여러분 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 3분 안에 아마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15번 항상 얘기하지만 잠깐 멈추고 3분 뒤에 설명 들으십시오. 저는 3분 지났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풀어보고 들으십시오. 14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PQR 좌표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구해봅시다. 먼저 선분 OA의 중점을 P 그러면 원점과 A 6,0,0의 중점이니까 300이죠. Q는 AB의 2대1 내분점. 요거 이제 자세하게 계산 안 해도 되죠? 좌표 공간에서 뭐 내분점, 외분점 여러분 다 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바로바로 갑니다. 2,4,0 구할 수 있을 겁니다. R은 006과 060의 중점 033. 무게중심 G는요. 요거 3개 더하고 3분의 5, 요거 3개 더하고 3분의 7, 요거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무게중심 나오지 않나요? 다 풀었죠? 레벨 1에 있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좌표 공간에서 뭐 특별히 막 어려운 문제가 없다 보니까 레벨 2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번 봅시다. 자, 일단은 구의 방정식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요 구의 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좀 해줍시다. x-2 전체의 제곱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하나 있어야 되고요. z-3 전체의 제곱도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럼 상수항이 얼마 나왔습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9 해가지고 14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14 하나 빼주고요. 뒤에 플러스 k는 0까지 적어놓으면 모든 상수항까지 다 정리가 끝난 거죠. 그럼 9의 중심이 어디냐? 2, 마이너스 1,3 아닙니까? 반지름 어차피 이따가 구해야 되니까 미리 좀 구해놓을까요? 9의 반지름은 요거 우변으로 넘기면 14 마이너스 k이고 거기에 루트 하나 씌워놓으면 9의 반지름은 루트 14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 그림 좀 그려봅시다. 9의 방정식 이렇게 있을 거고요. 9의 중심을 C라고 할까요? C라고 합시다. 2, 마이너스 1,3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Z축이 만난대요. Z축 만나도록 한번 이렇게 그어봅시다. 이게 Z축이라고 할게요.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때 구의 중심 C에서 선분 AB 또는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H는 선분 AB를 2등분한다.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A에서 H까지는 그거의 절반인 루트 3이겠네요. 그 다음에 H 좌표 직접 구할 수도 있죠. 2, 마이너스 1,3이라는 원의 중심 C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좌표 0, Y좌표 0이고 Z좌표만 둘이 똑같이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C 2, 마이너스 1,3에서 H 0,0,3까지의 거리는 2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3의 제곱.
루트 5가 C에서 H까지 길이네요. 그럼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9의 반지름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즉 루트 8, 2루트이네요. 얘가 뭐다? 14, 루트 14 마이너스 K다. 따라서 K는 6. 자, 올림포스 77쪽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78쪽 대단한 마무리에 레벨 3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두 문제 16번과 17번 보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과 17번 푸는 시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아무래도 레벨 2보다 어려우니까 두 문제 시간 5분 드리고요. 멈추고 5분 동안 두 문제 풀어보고 안 풀리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까지 체크 좀 한 다음에 수업 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수업 이어서 듣고 있다고 끄는 다음에 5분 뒤에 이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풀이 지금 시작은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사형의 조금 이제 변형된 문제죠. 보통 우리가 이런 뭐 삼각형 같은 거를 이 정육면체의 어떤 면에다가 정사형을 했는데 얘는 거꾸로 정육면체의 EG라는 대각선을 요 삼각형 BD 위로 정사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정사형에서 가지고 있던 공식 L-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세타라는 각을 직선 혹은 선분 EG와 평면 혹은 삼각형 BD 사이에 그로 정의해서 요 두 사이의 사이각만 정하면 뭐 L 원래 있던 선분 EG의 길이 같은 건 워낙 쉽게 튀어나오니까 그죠?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직선과 평면 사이에 각 어떻게 구했느냐? 걔를 적당히 좀 잘 평행이동을 좀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EG를 좀 평행이동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리죠. EG를 어떻게 평행이동할까요? 위로 붕 뛰어 올립시다. EG를 위로 쭉 평행이동하면 AC라는 선분으로 평행이동되지 않습니까? 그쵸? 따라 세타는 EG를 평행이동한 선분 AC와 평면 BD 사이의 사이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사이에 각 어떻게 구했느냐? 일단 교점을 잡아요. AC와 BD의 교점은 당연히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할까요? G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G는 윗면 ABCD의 무게중심을 뜻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선 위의 한 점에서 당연히 A에서 출발하는 게 편하겠죠. 요 평면 BD 위로 수선을 내립시다. 수선의 발을 H가 여기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할까요? 수선의 발을 K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G에서 K까지를 쭉 연결하면 그 다음에 그 연결한 선분을 연장하면 어디로 만나느냐? 점 E와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느냐? G는 BT의 중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삼각형 BDE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삼각형이지만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일종이니까 당연히 같죠. 그러면 G에서 출발해서 E를 연결 요 선분 위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존재하겠죠.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삼수선의 정리 같은 걸 또 가져다 써야 되지만 직관적으로 역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B의 길이, AD의 길이, AE의 길이도 다 같으니까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K는 선분 GE 위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타는 또 뭐가 되느냐? 세타에서 계속 화살표가 되고 있네요. 각 AGK이면서 동시에
각 EGA이기도 하죠. 그렇죠? 따라서 선분 AG는 AE와 수직 아닙니까? 이것도 뭐 수직인지 정확하게 보이려면 뭐 수직인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뭐 수직이고 그런 얘기를 해야겠지만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 없겠죠. 대단한 마무리 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EG분의 AG가 되겠죠. 선분 EG의 길이로 선분 AG의 길이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EG의 길이, AG의 길이 좀 구해볼까요? 뭐 일단 AG의 길이는 2루트 2라는 요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루트 2고 A에서 E까지 길이 2잖아요. 그러면 2에서 G까지 지금 파란 선분의 길이는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은 선생님한테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데 루트 2의 제곱은 2입니다. 4가 아니죠. 루트 6.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 뭐 유리화 적당히 해주십시오. 3분의 루트 3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선분 EG의 길이. EG의 길이가 L입니다. L은 선분 EG의 길이이면서 2루트 2죠. 따라서 대각선 EG를 평면 BD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L-라고 할 때 L-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공식 반드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L이 2루트 2고 3분의 루트 3이니까 답은 3분의 2 루트 6이 되죠. 네. 2번. 보기 2번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일 때는 이렇게 넘어갈 때 여러분이 필기를 못했을까 봐 걱정하지만 지금 뭐 필기 못했다면 멈추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두 점 A, B가 좌표 공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평면과 한 평면이 한 점 P에서 이렇게까지는 AP 더하기 PQ의 최소값 이런 거는 이미 교과서나 올림포스 앞에서도 이미 풀어봤잖아요. 근데 XZ 평면도 주고 XY 평면도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역시나 얘도 평면 좌표에서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였죠. 문제 비슷한 평면 좌표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두 점 A 4,1과 비슷하게 갑니다. 일부러 B 3,1에 대해서 그 다음에 X축과 Y축 위를 각각 움직이는 P와 Q가 있다. 그쵸? 그랬을 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림 간단히 그려볼까요? 뭐 4,1이 있고 3,1이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A, B 아무 데나 잡아도 됩니다. X축 위에 점 P가 있고 Y축 위에 점 Q가 있을 때 요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요. 대칭이동한 점을 A-라고 합시다. 다른 한 점은 Y축에 대칭이동해요.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B-가 최소 길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죠. 그렇죠? 따라서 최소 길이는 A-에서 X축을 하나 거치고 Y축을 하나 갖다고 거는 건데 당연히 예를 들어 A-에서 출발해서 X축에 한 점 여기를 걸치고 Y축에 한 점 뭐 여기를 걸치고 그 다음에 B-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빨간 선분이 훨씬 더 짧잖아요. A-B-가 최소값입니다. 이게 이제 공간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지우고 풀게요. 이제 17번 문제 제대로 한번 풀이해 봅시다. 그림 그리긴 힘들어요. 우리가 XYZ 평면을 그린 다음에 한 평면에 대칭시키는 점은 막 그럭저럭 이제 이 칠판이라는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는데 한 평면에 대칭도 시키고 다른 평면에 또 대칭시키는 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차피 여러분들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풀이를 보고 아까 그 풀이랑 얼마나 닮아 있는지 봅시다. A를 XZ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합시다. A-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XZ 평면의 대칭이니까 예. 뭡니까? Y좌표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X좌표 4, Z좌표 6이에요. Y좌표 뒤집어 주면 XZ 평면에 대한 대칭이죠. 마찬가지. 점 B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합시다. 구할 수 있죠. XY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이니까 X좌표 3과 Y좌표 1 그대로 놓고 Z좌표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요 값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스몰 m은 뭐냐? 선분 A-B-의 길이가 됩니다. 증명하려면 역시나 뭐 A-에서 P까지의 길이와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B-에서 Q까지의 거리와 B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아까 평면좌표에서 그림 그려서 풀었던 문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일만 할 것 같습니다. 구해볼까요? 4 빼기 3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6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가 확 커지네요.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5가 되나요? 네. 105면 5 곱하기 21이니까 뭐 더 간단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루트 105가 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계산 틀렸다면 계산 틀리셨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18, 19, 20번입니다. 역시나 푸는 시간 드려야겠죠? 여기는 이제 세 문제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좀 넉넉하게 한 8분 정도 시간,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한 8분 동안 풀어봐라 라고 하고 진행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8분간 멈추고 풀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안 멈추고 그냥 훅 넘겨버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옛날 수능 문제인데 꼭 풀어봐야 됩니다. 예. 저는 8분 지났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꼭 멈춘 다음에 이 영상 다시 시청하고 있는 이기를 기대합니다. 18번 봅시다. 자, 뭐 PQRS의 넓이를 구하여라. 일단은요, 이게 직사각형이다, PQRS가. 예, 직사각형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사각형의 특징은 뭡니까? 예, 일단은 뭐 직각이다, 뭐 직각이다도 나오겠지만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잖아요. 따라서 PS와 QR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PQ와 RS가 서로 평행하다. 평행사변이다까지 일단 먼저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 중에서 여기가 직각인 녀석이 직사각형이니까. 한번 봅시다. 왜 평행하냐? 그러니까 좌표를 구해서 뭐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요 도형상에서 평행이라는 거 보입니다. 먼저 삼각형 ODB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ODB. 삼각형 ODB에 대해서 P와 S는 두 변, B, O와
BD의 중점 아닙니까? 따라서 노란 선분 PS는 역시나 여기 노란 선분 OD와 서로 평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QCD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QCD. 마찬가지입니다. Q는 OC의 중점이고 R은 DC의 중점 아닙니까? 그럼 삼각형이라든지 뭐 어떤 닮음의 성질에 따라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QR은 OD와 평행이죠. 그러면 PS도 OD와 평행하고 QR도 OD와 평행하다는 얘기는 QR이 PS와 평행하다는 얘기로 바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삼각형 BOC를 봅시다. B와 C를 살짝 연결해 놓고 BOC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역시나 PQ가 BO와 OC의 중점이기 때문에 선분 BC와요. 선분 PQ가 평행합니다. 역시나 삼각형에서 뭐 중점이니까 닮음이다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CD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삼각형이 사실 되게 얇아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삼각형 BCD입니다. 요 얇은 삼각형이죠. 마찬가지 S와 R은 BD와 CD의 중점이니까 BC와 SR은 평행이죠. 그럼 역시나 요거 싹 지워버리면 요렇게 평행하다가 튀어나옵니다. 평행하다 하면서 사실은 아까 닮은 얘기도 했잖아요. 이 모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십니까? 2대 1이겠죠. 중점이었으니까. 즉 PS의 길이는 OD의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OD의 길이 얼마입니까? 원점에서 0, 4, 0까지의 길이니까 OD의 길이 4고 PS의 길이 2, QR의 길이 2 아닙니까? 그 다음에 PQ와 SR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절반이겠죠. BC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0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냥 4 해도 되죠? 6 빼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냥 2의 제곱 쓸게요. 4 빼기 0의 제곱. 제곱이네요. 16 더하기 4 더하기 16. 루트 36이네요. BC의 길이 6입니다. 그러면 PQ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절반인 3이 되죠. SR의 길이도 절반인 3이 되고요. 그죠? 자,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아는 것은 어떻게 보이면 되느냐? 뭐 가장 쉬운 방법은 S에서 Q까지 길이 구해보면 됩니다. S에서 Q에까지 길이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루트 13 딱 나온다면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2 곱하기 3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답이 6이 없는가 보니까 직사각형 아니었나 보네요. 예. 직사각형 아니었나 봅니다. 일단은 SQ의 길이 구해서 직사각형에서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봅시다. 안 끄고 그냥 갈게요. 틀리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착각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S랑 Q 좌표점 구해볼까요? 먼저 S는 BD의 중점이죠. B가 064고 D가 044니까 BD의 중점은 0,6 더하기 4 나누기 2, 5, 4 더하기 0 나누기 2여서 S가 0, 5이네요. Q 값이다. Q는 OC의 중점이죠. 그럼 C가 480이고 5는 원점이니까 240이겠죠. 따라서 Q에서 S까지의 길이는 0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4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13과는 거리가 많이 컸네요. 3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상에서 이게 3이라는 얘기는 PQRS가 이제 공간상에 있는 사각형이어서 실제 여러분들 눈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실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PS의 길이와 PQ의 길이와 S에서 D까지 길이가 같은 요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가 P, 여기가 S가 됩니다. 그럼 역시나 역적으로 요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요 길이 3이고요.
그죠? 그럼 높이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Q고 여기가 R입니다. 높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 1이니까 2루트 2가 높이네요. 그쵸? 따라서 2 곱하기 2루트 2 하면 4번 답 나왔습니다. 직사각형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잘 극복해냈네요. 넘어갑시다. 19번 볼게요. 자, 9가 XY 평면에 대해서 잘린대요. 어쨌거나 9를 평면으로 잘리면 원이 나옵니다. 그쵸? 일단은 9 정리부터 하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9가 지금 x-3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플러스 z-2 전체의 제곱이고, 그럼 9 더하기 16 여기까지 25 더하기 4 29 29 확 빼주고 뒤에 플러스 4는 0 남겨놓으면 되죠. 그럼 중심 나왔네요. 이 9의 중심은 3, 마이너스 4, 2고요. 9의 반지름 나왔네요. 반지름 얼마입니까? 넘기면 25니까 반지름 5죠. 예, 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간단히 그린 다음에 한번 좀 합시다. 9가 이렇게 있고요. 9의 중심이 있죠. 9의 중심 C라고 합시다. 3,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9의 중심 C, 3, 마이너스 4, 2 있고요. XY 평면에서 잘린대요. 잘라봅시다. 잘리면 뭐가 나옵니까? 원이 나온다고 했죠. 요거로 일단 원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래서 XY 평면이 지금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뭐가 되느냐? 점 C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H가 XY 평면에 대해서 만들어진 원의 중심이 된다. H 좌표 좀 밑에 좀 써놓을까요? XY 평면에 내렸으니까 X좌표, Y좌표 살려주고 Z좌표 0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길이가 2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9의 반지름 5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나왔죠. 원의 반지름은 뭐 5, 25에서 2는 4 뺐으니까 루트 21인가요? 네, 맞습니까? 뭐 뜬금없는 녀석이 튀어나왔는데 아마 원뿔의 부피라 그랬으니까 뭐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뭐 적당한 자연수나 유리수 곱하기 파이 나오나 보죠. 계속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 파란 원을 밑면을 하고 9에 내접하는 원뿔이에요. 그러면 그 9의 꼭지점이 원뿔의 꼭지점이 어디로 갑니까? 얘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가 원뿔의 꼭지점 아닙니까? 요런 원뿔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 요런 원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뿔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5 아닌가요? 그러면 원뿔의 높이는 2 더하기 5에서 7이죠. 원뿔의 부피는 루트 21의 제곱 곱하기 높이 7 곱하기 3분의 파이가 원뿔의 부피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21이니까 3 약분하면 7 곱하기 7파이 49파이네요. 뭐 자연수 곱하기 파이 깔끔하게 잘 나왔네. 계산 실수 안 했네요. 다행입니다. 19번이었습니다. 역시 얼른 넘길게요. 온라인 수업 이런 게 좋아요. 필기 안 했어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 필기할 수 있으니까. 20번